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쳐야 하는 GRE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RE 시험은 학습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GRE로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GRE 시험이 2011년 8월부터 리바이즈드 GRE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더 논리적으로 바뀌었는데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요. 라이팅은 이슈, 아규를 각각 30분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버벌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퀀트가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랜덤이에요. 만약에 버벌이 먼저 나오면은 버벌을 20문제를 30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퀀트 20문제를 35분 풀고 그 후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후에 다시 이제 버벌, 퀀트, 버벌. 그래서 버벌이 라이팅을 본 다음에 버벌이 먼저 나오면 버벌을 세 섹션을 풀게 돼요. 퀀트는 두 섹션. 만약에 그러면은 한 섹션이 더미가 돼요. 더미는 성적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왜 더미가 있냐면 새로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정해야 되거든요. 또 새로 출제된 문제의 경우는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이제 더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미는 성적에 채점이 안 되지만 더미라고 구분하기도 쉽진 않지만 더미라고 확신이 든다고 다 풀지 않고 찍으면 점수가 감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미라도 열심히 풀어야 돼요. 라이팅을 본다 만약에 퀀트가 먼저 나오면 거꾸로 퀀트를 세 섹션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럼 퀀트에 더미가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 시간은 이제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성적은 버블하고 퀀트는 곧바로 나오고 라이팅은 보통 한 11일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버벌하고 퀀트 스코어를 비교해 보면 130점이 기본 점수고 170점이 만점인데 버벌 같은 경우는 169점을 맞으면 이제 99%가 나오는 거고 퀀트는 이제 96%. 그래서 이공계 탑 대학원에 이제 169점이면은 뭐 어디나 갈 수 있는 점수고, 그 다음에 166점이면은 퀀트가 91%라서 이공계 탑 10에 갈 수가 있고, 165 정도면은 버벌의 경우 165가 나오면은 96%로 인문사회계 탑스쿨 어디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2점, 버벌이 162점이면은 인문사회계 그 탑 10에 91%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 탑 10에 합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인문사회계의 이제 학생이 퀀트를 162점 맞으면 인문사회 탑스쿨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의 이제 탑스쿨에 입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버벌이 165, 퀀트가 162점이면은 점수는 이제 충분하다 그 얘기고, 이공계 탑스쿨에 가시는 분은 퀀트는 169점, 그 다음에 버벌은 156점 이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버벌 전 세계 평균이 150.5예요. 한국 학생이 150.4고 한국 학생은 나날이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기준이 아직 안 나왔는데 2020년은 세계 평균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미국 학생은 이제 152.6이고, 매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평균이 153.2인데 한국 학생이 160.5, 중국 학생이 164.7, 미국 학생은 150.2. 중국 학생이 이제 상대적으로 매스가 좀 높은 이유는 그 매스의 경우, 퀀트의 경우는 후기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적이 높은 것 같아요. 중국은 또 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이공계 석사 정도라면은 버벌이 이제 151 이상이면 별 문제가 없고, 그 매스는 이제 아무리 못해도 162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이공계 석사면. 거꾸로 전공상에서 매스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한 153점 매스가 그 정도 나오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그 버벌 성적이 어떻게 이제 산정이 되냐면, 문제가 한 섹션에 20문제인데 난이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점수가 130인데 결국에 버벌 두 섹션이 채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난이도가 다 똑같다 그러면 40문제를 다 맞으면 이제 170점이겠죠. 그럼 한 문제당 평균 1점이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40개 채점되는 중에서 반만 맞아도 153 이상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1점씩이 아니란 얘기지. 1점보다 조금 더 점수가 더 준다는 얘기인데, 그 난이도가 1에서 5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5 난이도는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같은 문제라도 1난이도를 맞으면 1난이도 한 4개 정도, 그 정도 맞는 효과가 있어요. 5난이도 하나를 맞으면. 그래서 시험이 첫 번째 섹션을 잘 풀어야 돼요. 만약에 버벌 문제 첫 번째 섹션에서 20문제 중에 14개 이상 맞으면 그 다음 섹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첫 번째 섹션에서 17개 맞았는데 두 번째 섹션에서 9개를 맞으면 총 26개 맞은 거죠. 그럼 160점이 나오고, 처음에 14개 맞고 두 번째 12개 맞아도 160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처음에 12개 맞고 두 번째 14개 맞으면 160점이 안 나와요. 한 159, 158. 처음에 12개 맞고 두 번째 12개 맞으면 157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 맞으면 딱 반 맞으면 15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 많이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많이 맞는 게 더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 후에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와서 조금 맞아도 점수가 이제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 무조건 14개 이상 맞는 게 중요해요. 160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2주가 지난 다음에 ETS 홈에서 다이고니스틱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맞았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다이고노스틱 지금 편은 제 수업을 듣고 버벌에서 99% 나온 학생 건데, 그 리딩을 이제 다 맞았다고 돼 있죠. 첫 번째 보면은 맞췄는데 2난이도짜리 1분 55초에 맞췄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부 다 맞고, 그 다음에 TC도 전부 다 맞고, SE도 전부 다 맞고, 그렇게 전부 다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딱 2개 틀렸는데 그 리딩에서 5난이도짜리 8분 28초나 생각했는데 틀리고, 그 다음에 4난이도를 7분 13초 생각했는데 틀렸다는 거죠. 나머지는 빠른 시간에 다 풀었고, 그래서 이 학생은 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좀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키우고 논리 능력도 많이 키워서 성적이 이제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정답률이 높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두 문제를 푸는데 거의 이제 16분 소요하고 나머지는 거의 14분에 다 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